안녕하세요. 일산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저는 지금 막 MF 케어 수업을 마쳤고요. 오늘 수업에서는 이근호의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는 감사 스마일님 라이브 방송에 다녀왔고요. 오늘 라이브에서 여러 질문을 받고 답을 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부동산이라는 일이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인생의 한 장면에 함께 사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사실 저는 부동산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나를 알고 싶어서 시작했거든요. 이 몸이 아프면서 2018년도에 몸이 아파오면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졌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 상담도 받아보고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정신과 치료도 받아보고 사람들 말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 대인기피증까지 와서 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화 벨소리만 들려도 그렇게 좋아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그래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고 내 기질이 뭘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 본질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상담을 3년을 받으러 다녀도 다시 받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니까 아무리 책을 읽어도 머릿속으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매가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답을 하나 얻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아무도 대신 나를 정해줄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독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PCM, MF 케어 아이스간 대표님을 만나면서 이제 저를 찾기 시작하고 저를 꺼내기 시작하고 이 유튜브에 이렇게 저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다른 일을 찾아보고자 했던 것들은 뒤로 가고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구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이 너만의 생각을 키워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와요. 남의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의 기질이 그게 아니면서 남의 기준에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밖에서 쏟는 에너지가 힘들었던 게, 나의 기준은 이게 아니었는데 남의 기준으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버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이 또 요즘에 이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시장,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부동산에서는 모두 아무리 그래도 똘똘한 한 채로 해야 된다. 오늘도 뉴스에 보유세가 또 올라간다. 서울은 그래도 올라간다. 분당은 올라간다. 동탄, 용인 안 오르는 데가 없는, 무조건 그래서 영끌에서라도 집 사야 된다. 친구 3명이 모여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이런 이런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벌었다는 이야기들 뿐인데, 그 선택이 내 기준에서 나온 게 아니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인생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기준으로 사신 분들은 전혀 끄떡이 없지만 내 기준이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샀거나 여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샀거나
그리고 올라가는 데서 여기 내가 살던 데는 올라가지 않는 데다 그래서 팔고 갔거나, 그러다 보면은 조금만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디어는 대단할 필요가 없다. 당신 것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은 부동산에도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석하고 내가 선택한 거라면 오르든 내리든 책임도 내가 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남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선택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두 어떤 그런 고통의 시간이나 시련의 시간이 왔을 때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준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책이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2007년, 2008년 부동산으로 지옥으로 갔다 온 게 저의 기준이 아니었고 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흔들렸을 때 왜 흔들린지도 모르고 흔들렸던 거기 때문에 지옥의 100층까지 갈 때까지도 그 고통을 감내해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생존이었다고 24시간 이 살기 위해서 이 부동산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2021년 어쨌든 이 상승기에 또다시 저는 거기에 합류를 했던 거죠. 오피스텔 투자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했다고, 저는 이것 또한 내 기준으로 했다고 하지만 또 하나의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남이 따라서 하고 이 리스크조차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 고통은 온전히 책임과 고통은 내 것인데 그때 너무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좋아서 하는 일은 조용하고 애롭고 오래 걸린다. 그런데 이상하게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 문장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이 문장을 읽는데 저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오면서 특히 2005년부터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오버랩이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리고 빨리 부동산 일을 배워서 나의 이름 석자를 알리면서 몸값을 높이고 싶었고요. 중간엔 2007년 8년도에 망해서 그때부터는 생존이었어요. 정말 몸을 갈아 넣을 정도로 24시간이 잠 한숨 못 자고 모든 것들이 갈집조차도 바닥으로 팽개쳐 나가져야 됐으니까 그 정도로 모든 인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뒤바뀌어 버린 거였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도 하고 제가 케어했던 아이 아빠도 갖고 저의 딸도 멀리 갔고 이제 그야말로 2019년에는 저희 아들은 이 직장을 얻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또 대인기피증까지 번아웃이 왔던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번아웃이었어요. 이 생존을 위해서 일해야 됐던 거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오로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해결이었으니까. 그래서 손님도 가려서 받을 처지가 안 됐던 거죠. 모든 손님은 나의 고객이었거든요. 그 손님에게 내가 뭔가 해줘야지 저도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이 없었고 뭐 다른 투정을 부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2018년도에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도 됐고 이제는 제 몸만 책임지면 어느 정도 됐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 모든 또다시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우울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공황장애, 정신과 치료 정말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2007년, 8년 이렇게 힘들고 죽기 살기로
들었을 때는 죽고는 싶었지만은 눈이 뜨여지기 싫었어요. 왜? 이걸 감내해야 되는 게 너무 버거워서. 하지만 살아내야 됐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일을 했는데 2018년도에 이 정신적인 공허함이 왔을 때는 살만하고 살고 싶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정말 살고 싶은데 눈이 떠지지 않고 몸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무기력증이 오는 거고,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몸은 축 늘어지고 생각은 멈춰버리고, 오로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이렇게 재미없는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왔던 거죠. 하지만 그런 시절을 겪고 약 중독, 이 모든 약을 우울증약, 신경정신과약, 관절약, 뭐 모든 약들을 먹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약의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붓기 시작하고 항상 그 감기를 걸리면 2달 이상이 가고, 정신이 늘 몽롱하고, 눈은 다 맨날 터져서 이 밝게, 그리고 저녁에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 약을 이제 끊기 위해서 오일 치료를 했죠. 에센셜 오일이라고 도테라에서 나온 에센셜 오일 치료를 하고, 아로마로 또다시 저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저를 살렸어요. 살려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 저의 부동산 일은 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기 위해서 또다시 이런 공부를 또 시작도 했고요. 그런데 이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꺼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알기 시작하고, 내가 이 MF 케어 PCM 아이승환 대표님과의 이런 코칭 수업을 받으면서 정말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건드려서 다 나오게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동산 일을, 중개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을 연결하는 게 좋았고, 그 사람의 사연을 듣는 게 좋았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해왔고, 그리고 제 도움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분의 선택을 했을 때 굉장히 이 돈을 벌었고, 아니면 안정되게 갔고, 이런 거에서 굉장히 행복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고, 말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빨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또한 처음에는 하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중얼중얼 꺼내라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저의 어렸을 때부터 모든 스토리를 꺼내놓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어지고, 소통이 안 되더라도 내가 잠깐 멈춰서 나라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꺼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예전에는 뭐 피드백을 받는다거나, 그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뭔가가 나에게 상처가 긁히는 말을 하면 많이 긁혔는데 지금은 긁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아이승환 대표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늘 긁혔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긁히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너무 동의가 되고, 저 말에 앞으로 저 또한 이렇게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저 또한 어느 순간에 경제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건방진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확실한 실존적 한의는 없다. 대신 내면에서 이건 미친 짓이야 라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다. 여러분, 이 문장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요,
지금 여기 오기까지 부동산도 유튜브도 사람 이야기 듣는 것도 늘 이게 맞나?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속도도 좀 느리고 수입도 없고 고통도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신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 또한 2024년 7월에부터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296개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무조건 앉아서 10분씩, 그 다음에 100개를 찍고 50개를 찍고 났을 때는 20분씩 늘리라 그러고 100개를 찍고 나니까 1시간씩 늘리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최소 30분씩 말 연습을 하라고. 처음에 10분을 할 때는 정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말하기 좋아한다 그래도 이렇게 혼자 영상에 앉아서 나불나불 내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한 단어조차도 나오지가 않으니까요. 문맥도 나오지가 않고, 이런 이 언어라는 게 계속해서 써야 되는데 저는 부동산 용어밖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로 풀어낼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면 되어진다고. 그래서 하면 되어진다는 게 제가 하나 잘하는 거는 믿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해냈잖아요. 그리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는다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은 되어진다는 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속도인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조회수도 없고 구독자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내가 봐도 정말 어떻게 저런 말을, 제 영상을 듣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눌해도, 그리고 중간에 말이 꼬여도, 앞뒤가 문맥이 맞지 않아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특히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면 꼭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이제는 이게 제 삶의 루틴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에 5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겠죠. 물론 이게 빨리 가서 10개 만에 어떤 분들은 뭐 10,000명, 20,000명 구독자도 생긴다고도 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느림보 거북이처럼 지금처럼 속도를 늘리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고 지금 이 속도로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꾸준함이 저 혼자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함께 공부하는 이런 커뮤니터, MF케어, PCM 같은 이런 수업들이 제 페이스를 잃지 않게 붙잡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책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스태미나는 관리해야 한다. 인생은 한 번에 미친 열정이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힘, 지금을 이어가는 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잘 살아냈고 또 내일이 오면 또 오늘이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을 버티는 힘, 그리고 오늘 지금을 이어가는 힘,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루틴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의 페이스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감사스마일 라이브에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거였어요. 화려한 말보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자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가장 단단하다는 걸 알게 느꼈어요. 스마일님은 2019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영상을 올려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단계 2019년부터 이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저 또한 이게 앞으로 5년 뒤에쯤 되면은 적어도 감사 스마일 정도는 저도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그 반 정도는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애롭고 불안하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류 아이디어는 조용하지만 오래 살아남는데요. 이 책에서 오늘도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고양시, 파주시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언젠가는 이 시간이 지금의 불안과 애로움을 걷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제가 라이브에서도 던진 말은,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조금만 더 같이 버텨보도록 해요.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이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영상도 올리고 독서도 하고 제가 부동산 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하고 나면은 사람과의 또 사람에서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영향이 가더라고요. 오히려 나쁜 영향이 아니라 좋은 영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일산이나 이 파주나 이 집 가지고 계시고 불안하시는 분들 같이 버텨보기로 해요. 우리 2026년 6월 27일 이후까지만, 2026년까지만 한번 함께 버텨보기로 하시고요. 이 라이브보다도 감사 스마일님, 정말 이 고양시, 파주시에 인사이트 많이 주시잖아요. 꾸준하게 들으면서,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 이 영상에 같이 우리 고양시, 파주시 같이 이 부동산으로 힘들어 하시고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체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인사이트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빨리 간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지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일산을 사랑하고 더욱더 앞으로 이 2026년 하반기를 꿈꾸면서 불안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그 패배적인 마음을 걷어내고 우리 기준을 지키면서 지켜보자고요.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